네, 코스피가 사흘 만에 최고가 행진을 멈췄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6.22포인트, 0.62% 떨어지면서 2601.5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6.98포인트, 0.8% 하락하면서 865.12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1,298억 원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15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도 5,05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관 투자자는 6,17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2,704억 원, 외국인이 884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는 3,819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 SDI가 2% 약세를 나타냈고요. 삼성전자도 1% 떨어졌습니다. 그밖에 카카오, SK하이닉스, 네이버, LG와 현대차 등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전날 시가총액 10위에 오른 기아차는 1% 떨어지면서 LG생활건강이 하루 만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셀트리온은 강세로 또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소폭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의료정밀 섹터가 2% 넘게 떨어졌고요. 종이목재도 1%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밖에 전기전자, 보험, 운수창고 섹터는 하락했지만 의약품, 은행, 금융 섹터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25%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8% 급등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넥신도 2% 강세를 나타내줬고요. 반면에 시젠,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HLB 등 대부분의 종목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날보다 달러당 3원 80전 떨어지면서 1,108원 9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어제 국내 증시도 그렇고 간밤 뉴욕 증시도 일단 다우지수가 다시 3만 선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도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많이 나왔다는 점도 부담이었던 것 같고 소비 지표도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좀 기대치가 좀 높아지면서 네. 주 초에는 대부분의 시장들이 큰 폭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S&P도 그렇고 러셀 2000, 나스닥 대부분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한 코스피도 뭐 기대했던 2,607포인트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어저께 나왔던 공포와 탐욕 지수 미국의 그 숫자를 보면 88을 뚫었고요. 또 네. 오늘 보니까 91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게 80 이상 올라가면 예. 상당히 탐욕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열이 아닌가 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최고가를 다 경신을 했으니까 네. 조금 쉬어가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그 이유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당 청구 건수 지금 5줄의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가 지난 2주 전부터 맞아요. 예상보다 높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전주에는 74만 2천 명이 나왔고 예. 이번에는 77만 명이 나왔는데 두 주 다 예상치보다 3만 4만 명 정도 더 높은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경기가 조금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다른 뭐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결국 경기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나서 고용이 어떻게 되는지의 추세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시점에 이 고용이 좋아지는 모습이 과거에 비해서는 아직 한참 모자라죠. 고용시장 회복이 아직까지는 더디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을 좀 너무 많이 땡긴 게 아니냐, 너무 네. 많이 오른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면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지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보시면은 이제 유럽의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또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대부분 다 보시면 회복을 하다가 최근에 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워낙 창궐하고 있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소매 판매 추이를 보시면 네. 지난달에 발표됐던 내용을 보시면은 전달 대비해서 상승은 하긴 했는데
0.3%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0.5%보다 미흡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경기가 좀 더블딥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소매 판매 숫자를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아, 전년 대비로요? 네. 예. 5.7%니까 아직까지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미국의 지금 저축률을 놓고 보면 자그마치 14.3%의 수준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펀더멘탈이 괜찮다. 따라서 지금은 소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일정 부분의 이런 경제 활동이 좀 둔화될 수는 있으나 백신이나 뭐 이런 기대치가 생기면 당연히 다시 소비가 일어난다. 또한 지금 현재 소비가 굉장히 온라인화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여력이 있다면 그냥 소비 패턴이 바뀌는 것이지 예. 소비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기에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좀 조정을 가지고 오는데 이건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지표를 좀 설명해 주셨어요. 고용 시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라든지 소비 지표를 좀 살펴봤는데 좀 부담이 되는 점은 지금 미국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지금 반년 내 6개월 내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숫자를 한번 보시면 네. 거의 뭐 하루에 증가하는 폭이 전 세계가 66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네. 또 사망자 수도 지금 오른쪽 흰색 선인데 빠르게 올라가서 지금 하루에 12,000명 가까이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뭐 결국은 이 경기 침체 또는 뭐 지금 폐쇄, 뭐 봉쇄, 뭐 이런 이 뉴스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에 1917년에도 이 스페인 독감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망자 수가 2차 웨이브에 월등하게 거의 10배 수준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시장은 어느 정도 10%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상승을 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도 이런 걱정은 하고 있으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백신이 이제 내년 3월이면 나오죠. 이 백신이 나오는데 지금 효율이 90%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건 정말 사실 대단한 결과입니다. 1년 만에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예. 이렇게 백신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졌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경기는 내년에는 완전히 회복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어제 국내 증시 좀 리뷰를 해볼게요. 장중의 흐름은 좋았는데 오후 들어서 또 기관 쪽에서 빠르게 물량이 나오면서 좀 숨고르게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어제의 국내 증시 흐름을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연말까지 제가 2,600 얘기했었는데 네. 뭐 아직 연말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되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2,62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1년을 내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영향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좀 탐욕 지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고 또 1년을 미래를 들여다보면 결국 경기가 회복할 거다. 그죠? 또 우리나라 수출 숫자도 지금 두 자릿수 성장률 다시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면 펀더멘탈적으로 봤었을 때 한국 증시의 매력도가 충분히 상존을 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계속 돌려보는 모델들을 놓고 보면 한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두 자릿수 상승을 네. 앞으로 12개월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이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마찬가지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조정이 일어나고 있거나 좀 쉬어갈 때 종목 선별을 잘 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양종혁 수석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실업지표, 소비지표의 악화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지만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3만 선을 반납하며 하락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가 어제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이었는데 오늘 흐름은 어떨까요? 네, 일단 간밤에 미 증시의 모습과 전일 국내 증시의 모습이 다소 숨구르기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실업급여 청구 건수 또한 2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 괴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라는 호재와 맞물려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악재가 또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 숫자만 보셔도 아실 텐데 1일 확진자 숫자가 무려 500명을 돌파를 한 수치입니다. 분명한 악재로 자리를 잡을 수 있고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증시에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 연말임을 감안한다면 증시에 필요한 조정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 코로나 1차 사태로 인해 유입되었던 개인들의 자금이 현재까지도 큰 폭으로 유입되고 있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을 지금 증시에서 다시 한번 받쳐줄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인데 이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짙어진다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또 증시를 받쳐줬고 큰 하락폭은 면하게 해줬던 것 또한 개인들의 매수세였습니다. 아직 고객 예탁금이 5, 60조 원을 맴돌고 있기에 충분히 추가적인 매수세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되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오늘도 국내 증시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다소 지지부진한 하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수석님 전장에서는 경기 민감재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관심 가져볼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일단 체크하시면 되는 섹터는 AI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바로 전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로 인공지능 인력을 총 10만 명을 늘리겠다며 인공지능 역량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는데 핵심 제품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키우기 위한 부분으로 2029년까지 관련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한다고 또 발표를 했고요. 네. 이런 한국판 뉴딜로 지정되는 섹터인 만큼 당연히 상승폭은 크게 키워줄 수 있겠는데 SK텔레콤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를 출시하고 2024년까지 5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선점에 또 나선 상황입니다. 사실상 AI 반도체가 인공지능 서비스의 구현에 필요한 초고속 저전력으로 실행하는 효율성 측면에서 특화가 되어 인공지능의 핵심 두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세계적인 기업, 엔비디아, 인텔,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심의 미래 반도체 시장의 출사표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AI 반도체 개발에 앞장서는 이유는 빠르게 인공지능 서비스가 생활과 산업 전반에 확대가 되고 있고요. 데이터 양이 크게 늘어나 AI 데이터 센터의 성능 형상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도 큰 수치로 늘어나고 있고 AI 반도체 시장은 2018년 약 8조 원이 조금 안 되는 규모에서 2024년 50조 원으로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 시장의 강자인 우리나라가 앞으로 AI 반도체까지 점령할 수 있는 큰 기회로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 가지 더하자면 코로나 1일 확진자 숫자가 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네. 언택트 기업들의 순환매 또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AI 관련주하고 또 반도체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석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어제 국내 증시 또한 가파른 하락폭을 보이다가 장막판 살짝 반등에 성공했지만 일단 코로나 1일 확진자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소식이고요. 또한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좋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금일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형태에 집중을 좀 하시면서 매매 포지션을 취하시면 좋겠고 다소 조정이 있을 필요가 있는 국내 시장에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만큼 금일은 조금 보수적인 매매 형태 취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접근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종혁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다시 반등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3% 오름세 예상되면서 2,610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2%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지수 86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보시게 되면은 혼조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66,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0.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LG화학이 오늘 2%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밤 또 테슬라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죠. 맞물려서 또 2차전지 관련주인 LG화학 오늘장 또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2% 추가적으로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33만 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세를 나타냈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오름세 예상되면서 11만 2,000원 예상 체결가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4%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HLB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시젠 2%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8만 1,3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알테오젠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체크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글로벌 부채 상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네.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 지표도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정말로 많은 부양 정책이 쓰여지고 있죠. 이렇게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언젠가는 이게 거품이 되지 않을까. 또 어느 시점에서는 과거 2011년, 12년에 유럽발 재정 위기가 터진 것처럼 글로벌 재정 위기가 터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이 부채 쓰나미의 문제가 터질 수 있을지를 좀 짚어봐야지 좀 안심을 하고 투자에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총 부채가 글로벌리 277조 달러나 될 거다. 올해 연말이 되면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GDP 규모로 비교해 보면 GDP의 약 365%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 작년에 320%였으니까 네. 자그마치 한 해 동안에 45%포인트나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놓고 보고 있으면 상당히 걱정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부채가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부 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지금 중요한데 네. 이 관련된 부채 관련된 이자 비용이 정부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다행스럽게도 선진국은 괜찮은데 신흥국이 좀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신흥국 투자를 조금씩 늘리고 있으나 너무 또 모든 투자를 신흥국으로 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결국 어느 시점에서 이 부채 문제가 터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이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던 1948년 이후에 이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썼던 때 그때의 정부 부채 비율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부채 비율은 상당히 비슷한 수준 아니면 더 많이 늘어났으나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차트를 보시면 그때의 이 총부채 관련돼서의 이자 금리가 네네. 10년 국채 금리가 2.3% 수준이었고 네. 지금은 0.8, 0.9%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절반 이하 수준, 뭐 3분의 1 수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금리가 더 낮기 때문에 결국은 부채 비율이 좀 더 올라가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느 시점에서의 문제가 터지냐 하는 부분은 저 금리가 언제 2% 이상으로 올라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한 금리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좀 한숨을 돌리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지금 유럽 재정 위기가 터졌을 때와 비교해 봤었을 때 미국이 지금 굉장히 많은 부채를 쓰고 있는데 미국도 저 정도 수준의 어떤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거 2011년, 12년에 부채 위기가 터졌었을 때
GDP의 약 한 120% 정도가 정부 부채 비율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럼 도대체 언제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할 건지를 한번 보면 저희 계산상으로는 아마도 2023년 말, 2024년 초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3년 뒤에는 터질 수 있으나 지금은 아직까지는 워낙 돈을 많이 풀어놨고 이 많이 풀어놓은 돈 때문에 경제가 회복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기업 실적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3년 뒤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적어도 앞으로 1년, 좀 길게 보면 2년 넘게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살펴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 장단기 금리차도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 부분은 어때요? 네. 자, 장단기 금리차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현재 장단기 금리차가 한 0.7%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저기 차트에 나와 있듯이 회색 선이 다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구간을 다 보시면 이 장내 금리차가 빠르게 회복하죠. 네. 그래서 결국 시장은 언제 움직이냐면 저렇게 빠져나오기 전 몇 개월 전, 좀 길게 보면 한 6개월 전, 짧게 보면 한 3개월 전, 그리고 또 빠지고 나와서 한 6개월 내지 1년, 뭐 좀 계속 길게 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상승을 하는데 만약에 저 장단기 금리차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 그건 과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스러운데 지금 현재 보시면 과거에 1990년대에 빠져나갈 때 수준이 1%대, 그리고 또 2000년 닷컴 버블 붕괴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다시 빠져나갈 때가 1.88%대, 그리고 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빠져나갈 때가 2.42%대인데 지금은 겨우 0.67, 0.7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아마 경기 둔화에서 빠져나가는 시기가 아마 내년 2, 3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3개월 전부터 주식을 사시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빠져나가고 나서 계속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냐? 제가 판단하기엔 적어도 이 장단기 금리 차가 1.5% 이상, 좀 많게는 2% 가까이 올라갔을 때까지도 괜찮다. 네. 그래서 저걸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투자를 임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 시장이 일단은 기대감,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유동성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연준 대차 대조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살펴보죠. 네. 예. 자, 지금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너무 많이 땡긴 게 아니냐. 아,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뭔가 바뀌면 크게 급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우리는 네. 유동성을 봐야 됩니다. 네. 만약에 유동성이 정말 많다면 그거는 많이 땡겨 놓은 게 아니고 예. 지금 못 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누르려고 해도 못 누르는 거죠. 예. 그만큼 돈이 풍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조정을 받으면 다시 튄단 말이죠. 아.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는 이 유동성 지표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시면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추이를 보시면 자그마치 7.243조 달러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몇 달 사이에 약 3.1조 달러가 늘었고 과거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풀어놓은 유동성 대비해서 2.3배 수준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 숫자뿐만이 아니라 M1과 M2 증가율을 보고 있으면 정말 놀랍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M1 증가율이 자그마치 45.1%나 되고요. M2 증가율이 25.3%나 됩니다. 제가 저 숫자가 40%, 20%일 때만 하더라도 정말 높다고 생각했고 네. 과거 대비해서 2배 수준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뭐 2배가 아니라 뭐 2.5배 수준. 이런 그러면은 수준이 이 유동성과 관련된 지표는 저희가 또 개장하고 나서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11월 26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코스피가 어제도 사흘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간밤 뉴욕 증시 역시 다우지수도 124년 만에 3만 고지를 돌파했다가 다시금 좀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점이 부담인 것 같고요. 경기 지표도 좀 예상보다 부진했다라는 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 또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증가되고 있다라는 점, 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라는 점이 고용 시장 회복이 좀 더디다라는 점에서 또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더불어서 소비 지표도 좀 다소 부진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심리가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장 호가상으로 봤을 때는 양시장이 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강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2,605포인트 출발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0.4% 상승세입니다. 868.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혼조세 출발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상승 출발을 나타낸 종목들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6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장에서도 1% 약세 흐름이 이어졌던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0.2% 상승 중입니다. 97,400원이죠. LG화학 0.7%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 오름세로 807,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네이버도 0.9% 강세입니다. 미국 쪽에서 나스닥 성장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에서도 다시 한번 성장주, 플랫폼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 바이오주의 강세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이 또 2%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3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투약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오늘도 지금 상승세는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제만큼의 상승 탄력도는 아닙니다. 이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된 모습이죠. 이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2% 강세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2%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HLB 보합이고요. 시젠 2% 넘게 올라가고요. 알테오젠 0.8% 상승세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볼게요. 어제 외국인 15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지금 매도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어제 오전장에서도 외국인이 좀 순매도를 보였다가 이제 다시 매수로 전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431억 원 매도 5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 570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화학 섹터에서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의약품 섹터에서 외국인이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전기전자에서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 화학의약품에서도 기관은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 의약품과 전기전자에서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27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억 원, 272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오늘 양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반등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 또 떨어집니다. 2원 20전 내린 1,106원 7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유동성 얘기를 해봤단 말이죠. 그 유동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환율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자,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다면 시장을 항상 좀 조정이 있으면 다시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한국 시장이 저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동성으로서 생각해서 유동성만 가지고 앞으로 미국 지수가 얼마나 올라갈지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저희 계산상으로는 그 S&P가 한 4,200포인트 정도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또 나스닥은 한 14,0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항상 굉장히 적극적인 숫자를 내놨었는데
최근에 보면 미국계 월가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네. 저희보다 더 세요. 아, 네, 그래요? 이제는.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4,200포인트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내년 말에는 4,300, 와. JP 몰건은 4,500. 예. 저희보다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미국 증시가 앞으로 한 20% 정도 상승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전망치로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저런 숫자를 보니까 또 제가 조금 약간 겁나긴 합니다. 아, 네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고 이 유동성 지표를 놓고 보더라도 4,200포인트까지 갈 수 있고 또 펀디멘탈도 아마도 내년 3월부터는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었을 때 미국 증시가 내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또 바이든 당선이 이제 거의 확정이 됐고 그렇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 부분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할 테니까 네. 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우리가 투자를 계속 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이 유동성 함정이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유동성 함정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계의 은행 여신권의 어떤 이 대출 증가율 나 여신 증가율을 보시면 네. 만약에 저 숫자들이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계속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 돈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풀었는데 네. 이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예. 유동성 함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한번 숫자를 보시면 미국 상업은행의 여신 증가율이 아직까지도 8.6%대라는 거죠. 네.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체 총부채 증가율이라든지 총 여신 증가율을 놓고 보면 자그마치 10.1%나 된다. 아. 그러면 두 자릿수의 성장을 하는 여신 증가율인데 네. 이때 어떻게 경제가 더블 딥으로 가겠느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마도 더블 딥으로 가지 않고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는 않고 지금은 투자를 계속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나흘 만에 2,600선을 좀 이탈하고 있어요. 2,600선을 내주고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어때요? 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네, 2,600포인트까지 연말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그걸 한번 뚫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쉬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도를 봤었을 때 펀디멘탈이 나아지는 부분이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네.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정을 매도하는 타이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지금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돌려보는 여러 가지 모델상의 적정 가치를 보면 만약에 지금 너무 많이 끌어올려서 상승 네.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면 큰 위기가 봉착할 수도 있으나 예. 지금 저희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본 숫자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지난주 숫자였는데 2,870 몇 포인트 정도가 코스피. 네, 코스피 적정 지수 네. 좀 볼게요. 예. 그리고 또 코스닥을 보시면은 이 1,004 정도가 적정 가치 수준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네.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저께 돌려보니까 이 숫자들이 코스닥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네. 코스피는 거의 2,900까지 또 올라가더라고요. 2,900까지요. 네, 그래서 자, 이 정도라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한국 증시 또 신흥국 증시 펀디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연말까지 2,900이라는 건가요? 내년 연말까지. 내년 말. 네. 예. 그래서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어떤 상승 여력을 놓고 봤었을 때 이 정도라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번에 지금 조정이 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정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고요. 뭐 많이 봐야 2~3% 정도 될 거라 생각하시고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유용 현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앞서서 이제 S&P 500은 뭐 지금 JP모건에서 4,500까지도 얘기 나왔고, 그러면 다우라든지 나스닥 어떤지도 좀 살펴보고, 최근에 미국에선 또 중소형주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자, 우선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미국 증시의 상승 여력들을 쭉 한번 보시면은요. 네. 다우존스가 한 8%, 그러니까 31,600포인트 정도. 그다음에 러셀 2000 중소형주죠. 네네. 보시면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20% 이상 IWM이라는 ETF인데 219불 정도까지 또 S&P 500으로 놓고 보면 가장 상승 여력이 낮게 나오는데 그래도 한 3,791포인트 정도 6% 이상 상승. 그다음에 또 나스닥을 보시면은 13,784포인트 적정 가치로 나오고 추가 상승 여력이 한 16.3%가 된다라고 나옵니다. 또한 가장 지금 저희가 좋아하는 그 두 가지 지수가 있다면 네. 나스닥 100과 중소형 가치 ETF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가치라고 하면 이제 러셀 2000 중에서도 예. 러셀 2000 성장과 러셀 2000 가치가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러셀 2000 가치주의 매력도가 지금 뭐 어떠한 지수보다도 가장 높다라고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나스닥 100은 한 26% 정도 상승 여력 15,000포인트를 돌파할 거다라고 예상이 나오고요. 중소형 가치주 IWN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한 159불 정도가 적정 가치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 증시 투자하기 정말 어렵다, 종목 고르기 어렵다, 그러면 네. 딱 이 두 개만 투자하셔도 내년도의 수익률은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대표적인 ETF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가 QQQ라는 게 있고 예.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중소형 가치주를 추종하는 ETF가 IW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만 들고 가셔도 큰 무리는 없으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성장주 어때요? 우리 빵, 마가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괜찮은 거예요? 어때요? 고점 논란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걱정스럽기는 하죠. 네. 지금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 빵이라는 대표적인 우리 대형 성장주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한 종목들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뮤추얼 펀드들이 글로벌 뮤추얼 펀드들이 어느 정도 이 비중을 좀 낮게 갖고 가는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평균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했었을 때고 네. 지금은 언더웨이트라고 해서 좀 덜 들고 가는 거죠. 보시면은 542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5.42% 정도 덜 들고 가는 거죠.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별로 안 좋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보시면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네. 또 어저께 나스닥 100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펀디멘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여다보는 이 대표적인 빵 종목들의 적정 가치들을 쭉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네. 물론 세금을 많이 매기게 되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이 반독점법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으면 또 주가 흐름이 더딜 수는 있으나 펀디멘탈 상으로 보면은 아직도 저평가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56.7% 상승 여력, 애플 같은 경우에는 65% 정도, 그다음에 아마존이 한 56%,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34% 정도, 그리고 또 구글 알파벳이 42%, 넷플릭스가 한 62% 정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 대표적인 빵 종목들을 들여다봤더니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게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대표적인 성장주들도 계속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 가치주 쪽으로의 좀 몰림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가치주도 좀 들고 가셔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예. 그 대표적인 가치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소형주 가치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바벨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100을 들고 가고 중소형 가치주인 러셀 2000, IWN을 들고 가고 이런 정도로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증시, 선진국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과연 미국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고 아니면 이제 신흥국을 조금 더 포트폴리오에서 좀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볼게요. 네. 자, 보시면 확연하게 지금 신흥국이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이 도표가 뭐냐면 지난 올해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국가별로 보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시아 국가들, 아시아 신흥국들의 대부분을 보시면은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괜찮게 나옵니다. 맞아요. 물론 신흥국이 아닌 일본은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중국, 베트남, 대만,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한국이 대부분 이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이거나 약간의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근데 전 세계가 상당히 큰 폭의 마이너스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시아 경제가 글로벌 경제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은 뭐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흥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히 상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한 밸류에이션 상으로 한번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PE 멀티플이 약 30배 정도 수준인데 네. 신흥국의 평균 PE 멀티플은 한 12~13배 정도다. 어. 그러니까 거의 뭐 미국이 3배 가까이 된다라는 네. 거죠. 그만큼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물론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의 ROE가 워낙 높아서 자기 자본 네. 수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런 PE 멀티플이 가능하고요. 또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또 저런 PE 멀티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다 팔고 신흥국을 다 사자 이건 안 돼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흥국은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환율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고요. 또 이자 비용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이 정부의 순수입 대비해서 훨씬 높아지면 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흥국을 다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신흥국 중에서도 펀더멘탈이 튼튼한, 즉 부채 비율이 낮고 정부 부채 비율이 낮고 또 밸류에이션이 싸 보이는 쪽인데 네. 그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대만, 한국, 베트남 정도다. 여기에 추가로 더하자면 중국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개 국가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흥국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원자재 가격 좀 얘기를 해볼게요. 특히 이제 구리 가격, 최근에 철광석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신흥국 시장하고 구리 가격하고의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뭐 재미있게도 구리 가격이 상승할 때 신흥국의 대표적인 ETF인 EEM이 상승을 했다. 네, 결국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신흥국들이 원자재 쪽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 이 대표적인 뭐 아연이라든지 네. 펄리디움이라든지 등등의 대부분의 이제 원자재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사실 뭐 고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걸 보면 2021년은 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 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의 어떤 아이디어를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 뭐 이걸 무조건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신차 중에서도 전기차 쪽이 더 많이 올라가지 기존 차량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좀 떨어졌어요. 보시면은 물가 상승률이 1.4%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1.2%, 또 근원 인플레이션이 1.7%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1.6%.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다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언택트 산업이 그 비중이 커지고 있고 네네. 이에 따라서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셀렉션이 중요하다. 예.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이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통화, 그러니까 M1 증가율이 자그마치 45%가 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대처할 수 있는 자산 투자가 중요해지는데 그게 지금 가장 큰 게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 예.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연일 최고가를 뚫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으니까 금 가격이 움직이지 못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시면 아까 재정위기 관련된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는 문제가 터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금 가격이
계속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생길 것이고 또 인플레이션 관련 상품이라고 또 생각하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는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 해지 차원에서. 네, 말씀드립니다. 환율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환율이 많이 내려갔어요. 달러원 환율이. 이 추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궁금해지고 외국인이 오늘 보니까 1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선물에선 또 사주고 있거든요. 이런 수급적인 포인트까지 좀 볼게요. 네, 지금 3개월 전 정도 되죠. 네. 그때 환율 제 기억으로는 한 1,18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1,110원이 깨졌죠. 예. 그러니까 한 7% 정도 절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새로운 고객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3개월 전에 달러를 바꿔서 3개월 전에 팡주를 샀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팡주는 또 오르지도 못했고 네. 여기에 또 환율이 7% 마이너스가 그렇죠. 났으니까 실질적으로 장은 정말 좋았는데 해외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다. 환차손이 생긴 예. 거죠. 예. 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환차손에 대한 걱정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운용했던 그 포트폴리오는 예. 지난 3개월 동안에 원화로 계산해도 20% 넘게 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결국 종목 셀렉션이 종목,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원화로 계산을 해보시죠. 자, 우리나라의 원화가 지금 1,106원 정도까지 네. 내려왔어요.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뭐 세게 보면은 1,000원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10% 정도 더 절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예.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2%가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환율만 놓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또 외국인들의 또 시각 자체가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는데 네. 제가 판단할 때는 환율이 1,100원 정도 되면 추가로 하락할 압력보다는 예. 여기서 그냥 좀 천천히 횡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도 철저하게 한국 투자를 할 때 무조건 환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지 않고요. 예. 이제는 종목 고르기, 옥석 고르기가 정말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1,100원대 예. 또 앞으로 시장은 더 상승을 하는데 외국인들도 매수를 할 텐데 종목 업종 고르기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아. 투자에 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전략을 많이 세워 주셨는데 아직 하실 말씀 많으시잖아요. 저희가 다음 주에 더 추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오늘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셀트리온, LG와 KB금융, 신한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순매수했는데요. 셀트리온 오늘도 올라갑니다. 그 밖에 종목들은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밖에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현대모비스, 만도, LG디스플레이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요. 현재 주가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LG디스플레이가 1% 강세고요. 다른 종목들은 또 좀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어제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SK한국조선해양 순매수했고요. 오늘 SK이노베이션 올라가고요. 삼성전자도 강보합권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한국조선해양은 오늘 2% 약세입니다. 그리고 DB하이텍, GS건설, 일동제약, 강원랜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일동제약이 1% 강세고요. GS건설도 강보합권, 이 가운데 두산솔루스가 2% 가까이 올라갑니다. 지금 시간 9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코스피가 다시 2,600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합권이네요. 866.41포인트입니다. 11월 26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